한국인의 수산물 사랑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1인당 연간 섭취량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우리 국민의 1인당 돼지, 소, 닭, 오리고기 등 4대 육류 소비량은 62.9kg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식인 쌀 소비량 56.4kg을 크게 앞지른 양으로 한국인이 얼마나 육류를 즐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식품수급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 국민은 쌀은 물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모든 육류를 월등히 넘어서는 68.4kg입니다. 2000년 37.6kg이던 수산물 소비량이 20년 만에 무려 2배나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쌀과 육류의 소비량을 감안한다면 우리 식생활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하게 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전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약 20kg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산물을 먹고 있는 셈이니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저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저는 육류보다도 수산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짬뽕도 해물짬뽕만, 라면도 해물라면만, 술안주도 회를, 2차로는 반건조 오징어나 먹태를 즐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술안주로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치우는 해산물 중에 저 멀리 유럽이 고향인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보다 한국에서 더 큰 사랑을 받는 이 해산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추운 겨울 눈 내리는 밤길을 걷다 보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길거리 포장마차입니다. 늦은 겨울 한밤중에 포장마차에 가면 인심 좋은 사장님이 가장 먼저 내놓는 것이 김이 모락모락하는 칼칼한 홍합탕인데요. 검은 껍질에 붉고 주홍색 속살을 가진 홍합은 그 색깔을 따서 홍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홍합이 사실 우리나라 홍합이 아닙니다. 더구나 토종 홍합도 아닐 뿐더러 정확히는 홍합도 아닙니다. 제가 먹어본 가장 맛있는 토종 홍합은 몇 년 전 서해 신진도에 고등어 낚시 갔을 때 배 타고 들어오신 아주머니들이 직접 따오신 녀석들입니다. 우리가 해물칼국수에서 보는 손가락마디 크기의 홍합이 아니라 아이 주먹 크기의 홍합을 5kg 한 자루에 5만원에 파셨는데 홍합탕을 끓여보니 국물도 구수하고 육질도 쫄깃쫄깃한 것이 여간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홍합이 동해 지역에서 섭이라 불리는 토종 홍합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가 해물칼국수에서 해물짬뽕에서 흔히 먹는 홍합이 토종 홍합이 아니라 정확히는 진주담치, 더 정확히는 지중해담치입니다. 지중해가 원산지니까요. 그렇다면 다리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고 날개도 없는 이 담치가 어떻게 그 먼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 바다까지 와서 토종홍합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평형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해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일 텐데 거대한 컨테이너를 운송해야 하는 선박에게는 필수입니다. 평형수란 선박이 화물을 하역한 후 부력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아져 선박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박 아래에 채우는 바닷물을 의미합니다. 평형수는 선박이 바다에 잠기도록 해 프로펠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아 연료 효율을 높이는 역할도 하죠. 전 세계 곳곳을 운항하는 화물선은 화물의 양에 따라 평형수를 버리기도 하고 채우기도 합니다. 가령 선박이 부산항에서 화물을 하역하면 선박 무게가 가벼워져 전복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배 밑에 부산 바닷물을 채우죠. 그리고 일본 오사카항으로 이동해 화물을 선적하면 선박이 무거워지므로 부산 바닷물은 오사카항에 버려집니다. 그럼 평형수를 채울 때는 물만 채워질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부산항에 사는 해양생물이 평형수에 섞여 탱크로 들어왔다가 오사카항에서 평형수를 내보내면 해양생물도 함께 빠져나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해양의 바닷물과 해양생물들이 뒤섞이게 되고 이는 해당 지역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 IMO는 매년 50억에서 100억 톤의 바닷물이 다른 나라로 옮겨지고 약 7천여 종의 해양생물이 함께 이동한다고 추정했죠. 그리고 우리가 홍합이라 부르는 녀석들도 1950년대 유럽 선박에 실려온 평형수를 쏟아부으면서 경남 지역에 유입된 이후 토종홍합을 밀어내고 우리 생태계로 편입된 지중해 담치입니다. 지금이야 양식도 하고 있어 시중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홍합은 거의 대부분 지중해 담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둘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토종홍합은 지중해 담치와 비교했을 때 크기가 훨씬 크고 껍데기가 두꺼우며 광택이 돕니다. 껍질은 대체로 오각형에 가깝고 크기가 크다 보니 다른 부착 생물이 붙었던 흔적이 있어 거칠거칠합니다.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녀들이 채취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비싼 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지중해 담치의 경우 껍데기가 매끄러우며 윤이 나고 뒷가장자리 부분이 날씬합니다.
대량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끈한 외형을 자랑하죠. 여러분이 껍데기에 젓가락을 콕 찔러 깨지면 지중해 담치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그 효능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토종 홍합을 포함한 겨울철 패류는 간의 해독작용을 활성화해 피로회복을 촉진하며 황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해 당뇨병 예방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중해가 원산지인 녀석이 한국에 와서 토종홍합을 밀어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은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지중해 담치의 경우 토종홍합의 서식지를 차지해 토종홍합이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만드는, 결국 가격이 더 비싸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유발했죠. 사람이야 여권도 있고 출입국 비자도 있어 기록이라도 남는다지만 평양수에 실려간 생물들은 허가도 없이 남해 바다에 밀항한 셈입니다. 부산항에서 10만 톤 크기의 선박이 호주로 석탄을 싣기 위해 출항하면 부산 앞바다에서 10만 톤을 채우고 호주 시드니항으로 가서 10만 톤을 쏟아버리고 대신 옥수수 10만 톤을 싣고 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앞바다에 살던 해양 생물이 졸지에 팔자에도 없던 호주 시드니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호주 시드니 앞바다 해양 생태계는 부산에서 온 해양 생물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한국에서 건너가 외국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한국과 중국 민물에 서식하는 참개가 평형수에 실려 유럽과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논을 마구 파헤쳐 벼농사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지역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며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참개를 100대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해 참개의 사육 및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북 부안 토박이 개화도 조개 역시 미국으로 건너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개화도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학명이 그렇게 붙기는 했는데 부안에서는 이를 아사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주로 젓갈을 담가 먹습니다. 그런데 개화도에서 서식하는 이 녀석들이 198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건너가서는 샌프란시스코만 전역으로 퍼져 식물 플랑크톤을 마구 먹어치워 다른 생물들이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큰 골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해안을 휘저는 또 다른 녀석도 있습니다. 핏불고등인데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핏불고등은 평양수에 실려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어느 순간 버지니아주 체사피크만에 출현했는데 어마어마한 번식력으로 보스턴에서 플로리다까지 미국 동부 전역에 확산했습니다. 사실 이 녀석은 한국 해안에서도 조개 킬러로 유명한데 갯벌을 헤집고 다니며 평생 진흙 속에 묻혀 살아가는 조개류를 잡아먹습니다. 이런 강력한 포식자가 해안을 덮치니 미국 정부가 비상에 걸렸죠. 이에 어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핏불고등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배포하고 이를 포획해올 경우 개체당 $5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개체수 줄이기에 급급한 상황인데요. 1991년 1월 페루에 갑자기 콜레라가 발생합니다. 콜레라는 남미 인접국으로 번져 수년간 1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불러왔는데 감염원은 방글라데시 콜레라균을 이동시킨 것이 평형수라고 지목했습니다. 2021년 한국 화학운반선 케미호를 납포했던 이란이 느닷없이 해양환경법을 어겼다며 평형수를 거론했습니다. 이렇듯 지중해산 조개가 평형수에 실려와 번식하면서 한국인들의 술안주가 되기도 하고 한국 토종생물이 평형수에 실려 외국에 건너가 외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기도 합니다. 활발한 국제거래의 명암이라고 봐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